안녕하세요. 금빈 물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김포 쪽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서울. 예, 서울의 예, 한강변 이촌동 그쪽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서울 얘기가 제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서울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전 국민이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왔다가 지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제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한 작은 동네 하나 소개를 할까요? 작은 동네라도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그것도 얘기가 되는 거고 유튜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천동을 꼭 꼬집어서 그것만 잡아가지고서 얘기를 제가 드릴까 해요.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이촌동이에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촌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가 두 이자예요. 마을촌자, 고을동자, 이촌동 이러는데 어디예요? 이촌동은 이렇게 갈라져 있죠.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그렇죠? 그런데 동부 이촌동하고 서부 이촌동은요 완전히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 같이 이웃 동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동부 이천동은 이건 한남동 쪽이에요. 저쪽 옥수동 쪽 한남동 쪽에 그쪽이 가까워요. 서부 이천동은요 이쪽 마포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동부 이천동과 서울. 그러니까 이천동이란 동네를 갖다가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그러면 동그라미 못 그려요. 길게 타원을 그려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동부 이천동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천동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마을이 두 개? 그래서 이천동 아니야?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음. 예, 이게 지금의 용산 성당이 있는 그 산마루를 용산이라고 하는 그 산인데요. 그 산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이거요. 조금 크게 볼까요? 한번. 예, 이 산을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면은 한강이 이렇게 보여요. 한강이. 그리고 저 뒤쪽에 관악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흑석동, 동작동 이런 동네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흐릿하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려다 보이는 이 부분은 아마 서부 이천동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한강 이쪽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울타리처럼 막아섰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땅 이름 얘기는 아니하지만은 좀 이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좋은 한강을 볼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나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만 한강 봐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너희들만 한강 봐라 이쪽에 있는 사람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데면은 이건 한강 조망권으로 놔두고 여기는 아파트 짓지 말아야 돼요. 짓는다면 도리어 이쪽에 무슨 산 언덕에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강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줘요. 이 사람들은 조망권이 침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게. 지금 이천동이 그래요. 이천동이 한강을 처음 막아서 있는 큰 그냥 건물들로 그 아파트가 서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보다시피 울타리 치듯이 한강을 막아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조망권도 하나의 좀 시민의 권리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고를 누리게 하려면 이건 한강을 짓지 못하게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강변의 그 용산을 보면은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천동이 보이는데요. 이쪽이 이제 이게 서부 이천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동부 이천동이 다른 아파트에 갈려서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한강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흐릿하게 보이고 있는 이게 한강 철교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안쪽 이쪽으로 있는 모든 동네들을 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산 중에서도 구용산 그럽니다. 그걸 구용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용산은 이 일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용산은 지금에 말하자면 온효로 일대가 되겠죠. 산천동 아니면 이제 청암동, 뭐 신창동 그 일대가 이게 구용산이 되는 거예요. 용문동 거기까지 거기 구용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거는 한참 그 기찻길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동네하고는 별개의 동네처럼 됐지만 하나를 묶어서 보면 이쪽도 이천동 저쪽도 이천동이에요. 따로 구분해 부를 때 저쪽 서쪽에 있는 동네는 서부 이천동, 이쪽에는 동부 이천동 그러는데 마을이 두 개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 화살표가 보이죠? 이천동, 이게 일제시대의 지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하나의 섬처럼 보이는 하나 고구마골에 하나의 영역이 보이는데요. 여기 어딜까요? 여의도죠, 여의도.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군데 뭐가 있는지면 논밭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군데군데 논밭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밤섬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조금 지어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여의도의 북서부지 남동부에는 이쪽으로는 모래기 때문에 물이 잠기기 때문에 여기는 못 해 먹어요, 이게요. 당시의 이름이 용강면입니다. 그러면 면이라면은 어느 군 속의 면이냐 이게 나오겠죠. 어느 군 속의 문이겠어요? 서울군이라는 건 없고 한양군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김포군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고향군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고향군의 용강면이 되는 거예요. 용강면. 그러니까는 이 용강면의 한 부분이 바로 여의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의도에. 용광 마포구의 용광도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데요. 마포 쪽에 용강면은 용산이란 이름과 서강이란 이름에서 글자 한 자씩 딴 것일 뿐이에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의 용강은 용산에 용자 따고요. 서강에 강자 따가지고 한 자씩 따가지고 용강이 되고 용강동이 나온 거예요. 그게요. 여기 용강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달라요. 이렇게 됐고요. 그때 보면 일제시대 지도 보면 연병장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연병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뭘로 했다는 거예요? 비행장으로 썼다는 거. 훈련, 일본인들이 훈련했던 장소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건너 쪽 중에서도 남동 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천동이 된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은 기찻길 갈래들이 보이잖아요. 이 기찻길 갈래의 그 서쪽 동네가 서부 이천동이고요. 그렇죠. 서부 이천동이고 기찻길 갈래의 이 아래쪽 동쪽 동네가 이게 동부 이천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부 이천동과 서부 이천동 사람들이 같은 이천동에 산다 하더라도요. 격을 다르게 본다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부 이천동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서부 이천동은 잘 사는 사람들이 동부 이천동보다는 한참 떨어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나 용산구에 이천동 산다고만 그런데요. 그냥 서부 이천동에 산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일 뿐인데 어떻든 간에 서부와 동부는 그만큼 또 그 빈부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 그거는 크게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됐어요? 용산. 이거 제가 써놓은 글자가 아니거든요. 일제시대의 지도를 그냥 넣은 거에 용산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포나 지금의 구용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부 이게 용산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용강면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일제시대의 지도예요. 이제 보죠. 그거 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화살표 보네 이촌동 그랬잖아요. 이 이촌동이 어떻게 됐냐면 요 철로 부분에서 요 북쪽 부분, 요쪽이 이제 서쪽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가 지금 서부 이천동이 되는 거예요. 동부는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서 요 부분이 이제 동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이제 고향군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일제시대의 동부 서부 이천동 모습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는 한지면이었다 이거죠. 요 얘기는 아마 다음에 또 제가 계속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죠.